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1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 오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한국에 온 후에 아주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오산에 도착하자마자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시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국립현충원에 헌화를 하고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했습니다. 배석자 있는 회담, 두 분만의 회담, 그리고 확대 회담 등을 했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길어졌습니다. 논의할 사안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 각각 합의된 사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말로 합의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소개를 하고 그 뒤에 정식으로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서 내용의 중요 부분을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문 전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의 기본 프레임을 상당히 확대 격상시켰다는 의미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말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69년에 걸쳐서 영내 평화 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그러한 연대의 모범입니다. 한미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님과 저의 열망은 오늘 채택하게 될 공동성명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공동성명 협상 과정에서 양국 실무진들이 보여준 신뢰와 협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성명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국이 합의한 게 이 확장 억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핵 우산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핵 우산의 내용, 즉 확장 억제의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 공동성명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즉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한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 연습 및 훈련 범위와 규모의 확대를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미 군사훈련을 더 강화하고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뜻입니다. 필요할 때는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와 억제력을 강화한다.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는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와 억제력을 강화한다. 미국 전략자산이라고 하면은 핵무기 또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잠수함 또는 항공모함을 배치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핵 투발이 가능한 미사일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한다든지, 더 이걸 확대 해석을 하면은 한국에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한다든지 까지 포괄할 수 있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 말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미군 전략 재산의 전개와 억제력 강화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건데, 그 조치가 바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앞으로 재가동해서 논의한다. 그리고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는, 즉 북한의 핵 실전 배치가 임박한 또는 이미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핵이 없는 한국이 과연 미국의 핵 우산에만 의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미국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 담았다. 여기 기초가 돼가지고 앞으로 미국의 핵 우산을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안보리 결의를 좀 완화시켜 주도록 프랑스, 영국에 가서 설득을 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겠다. 바로 문재인 정권과 달라진 점이죠. 많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더 강화하겠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북한이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 상황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다는 뜻이죠.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경제가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 안보 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우리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특히 이 세계적인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동맹도 한층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분야에서 양국의 기술력을 한번 합쳐보자, 이런 뜻이겠죠.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하여 공급망과 첨단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1997년에 외환위기로서 아주 국가적 위기를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은 일단 유사시에 미국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신형 원자로 및 소형 모듈 원자로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펴가지고 한국의 원자력 산업을 그냥 붕괴시키려고 했던 것에 비교하면은 정말 감동적인 합의 아닙니까? 이제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살아나게 생겼습니다. 또 지금 역시 기후변화를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되겠다는 이 세계적 추세 속에서 아주 좋은 기회를, 돈벌이를 포함해서 좋은 기회를 한국과 미국이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형 원자로 및 소형 모듈 원자로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는다. 얼마나 근사한 그림입니까, 이거? 인도 태평양 지역은 한미 모두의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도 태평양 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 표현은 주로 중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국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고 자유통항의 이 대원칙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대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바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서 우리의 영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성안해 나갈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양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국이 자주 소통하며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합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핵우산에 대한 보강 조치를 한다든지, 한미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강화한다든지, 원자력 산업에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해외 시장으로 수출한다든지, 그리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처음부터 우리가 참여한다든지 하는 이런 구체적인 합의 하나하나가 우리 경제나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가장 수확이 많았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중국, 북한 쪽으로 기울던 대한민국의 진로를 지난 3월 9일 국민들이 다시 유턴 시켜가지고 해양 문화권으로, 그리고 서구 유럽 중심의 민주주의 세력권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면서 그 한가운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심을 확실하게 잡는 그런 길을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정권 교체의 가장 큰 효과는 외교와 안보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통해서 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이 활약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아마 초라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나가야 번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다시 찾았다는 감동을 여러분과 나눠 가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